안녕하십니까. 부산기술직업전문학교 교사 윤선주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 저하고 같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입니다. 이 이제 어떤 하나의 단순한 어떤 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산업 현장에 걸쳐 있는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서론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. 늘 써왔던 것은 어떤 기술이지만 이게 어떻게 잘 연동이 돼서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고 또 그런 어떤 고객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이제 제조업체라든지 산업 현장들이 대응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적인 내용이죠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가 생기고 에러가 생기고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뒷받쳐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한 어떤 제목을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사항이라서 일단 기본 코스로 제가 이 베이직 코스라고 해서 그냥 기초 내용으로 그냥 잡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어떤 분야는 이제 산업 현장 자원 분야에 걸쳐서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하여튼 그 내용상 좀 복잡하게 연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단순하게 그냥 PLC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.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좀 하여튼 복잡하죠.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이라거나 IoT도 들어가고 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MES라 뭐 이런 부분도 좀 접근이 되고 또 뭐 공장이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한번 테스팅을 거쳐야 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는 거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예방 보전이 아닌 예측 보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뭐 다양한 형태로 이런 접근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제가 뭐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이제 복잡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할지 좀 이제 고민을 하는데, 다음 어떤 내용을 한번 보시죠.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강의할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 PLC 부분입니다.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. 이 내용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스위칭 허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이 스카다라고 하는 어떤 중앙 제어 장비나 장치 쪽으로 데이터를 주고 이걸 전부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죠.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에요. 이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고요.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뭐 특이한 건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HMI죠.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그냥 단순히 이제 버튼을 눌른다 이런 수준이 아닌 화면상의 터치 스크린으로 뭐 클릭한다니 또 보이네. 이렇게 터치에 이제 뭐 클릭을 하면 뭐 내용이 들어가서 동작하는 그냥 단순한 어떤 터치의 어떤 수준도 있다는 거죠. 뭐 거기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은 아직도 뭐 현장에서 보시면은 요 정도의 어떤 내용이 되겠네요. 네, 아이고, 네,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범위가 좀 포함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여기까지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.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한번 보시면은 뭐 PLC에서 아니 터치해서 이렇게 PLC로 데이터를 주고 요게 산업 현장의 각종 개장품들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여기로 받아서 또 이걸 갖다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상위 쪽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붙여서
이제 뭐 3년간 데이터를 보관하세요. 혹은 데이터의 어떤 이력사항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트래킹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진행해야 될 어떤 내용들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휴대폰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 내가 산업 현장의 어떤 근처에 갔는데 이 정보들이 각종 개장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열로 다시 또 상황을 갖다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고 또는 통신이 안 되는 단순한 개장품 같은 경우에 이런 아들까지도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울 인터넷, 우리 뭐 일반 IoT라고 하죠. 예. IoT라고 하는 그런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이제 모든 어떤 회사 내, 그러니까 공장 내에 있는 어떤 그 기구들을 다 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건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산업 현장이 실제로 이제 돌면 참 좋은데요.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될 어떤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게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를 만들어 보지 않고서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조 현장이라든지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만들어 보진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요거를 한번 돌려봤을 때 실제로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어떤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된다 이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뭐 설비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. 괜히 투자해가지고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마 이렇게 어떤 미리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 상으로 잘 한번 엮어보시면은 회사라든지 하는데 큰 어떤 이익이 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제가 이제 베이직 코스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접근해 보면요. 먼저 PLC 같은 경우에는 LS 안전 걸 쓰기로 하겠습니다. XGT 계열인데 이 중에서 XGB 이게 이제 뭐 쓸만합니다. 아주 글쎄요,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격 대성비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터치는 그래도 좀 저렴한 걸 갖다 쓰기로 했으니까 이건 아마 뭐 이지뷰나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한 걸로 이렇게 해보기로 하죠.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선 공유기 요즘 이제 뭐 와이파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더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이 되는 그런 현장으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. 이때 제가 이제 이 이더넷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요걸 갖다 이제 세밀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도 한번 잘 따라오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스카다 시스템은 이제 사이몬이라고 이제 참 이쪽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국내 제품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뭐 영업의 어떤 승리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영업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또 써보면 물론 버그들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. 있긴 한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가 써보니까 좀 좋아요. 쓸만합니다. 그래서 스카다 시스템으로는 사이몬을 쓰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이몬하고 연동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사이몬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태그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 외부에서 달라붙는 데이터베이스로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뭐 SQL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어려워지잖아요. 그래서 이 좀 그렇고 좀 접근하기 쉽도록 사이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쓰기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
같이 제가 접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하고 어떻게 제품을 또 관리를 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은 어떻게 받아와서 향후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자료를 표현하고 검색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죠. 물론 뭐 저도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전혀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써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편합니다. 데이터베이스가.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접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NCS라는 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내셔널 컴피던시 이제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NCS에 자동제 분야에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HM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. 그때 이 HMI에서 사이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액세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외부 연동과도 해라라고 하는 형태로 NCS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NCS하고는 이제 이외에는 별개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서는 꼭 접근해야 될 게 바로 이 스마트 기기죠. 휴대폰하고 연동입니다. 보통 스마트폰하고 연동한다 이러면은 첫 번째 이제 블루투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블루투스는 현장에서 물론 뭐 근처에 있으면 좋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장들도 많고 실제로 블루투스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하는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사용하진 않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죠. 물론 여기도 이제 무선 전파법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특히나 FM 주파수를 사용하세요 이래버리면 뭐 답 없지만 그래도 뭐 쓸만한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스마트 기기인데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또 관련되어 있는 업체와 충분히 어떤 협약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선 네트워크 개념이죠. 그러니까 근데 단순 블루투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이더넷으로 무선 이더넷으로 접목을 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두이노라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주 이제 간편화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스카다 시스템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프로토콜을 갖다가 좀 요구를 하는데 이 프로토콜 중에서도 표준 프로토콜인 이제 모드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여기에다가 모드버스 이제 라이브러리를 좀 심고 단순 계산품 예를 들어 뭐 4에서 20mA 밖에 안 나오는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실제 스카다로 이렇게 접목을 하든지 아니면은 스카다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갖다 표현해서 어떤 이제 디지털 그 표시기에 나타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거리가 물론 뭐 4% 통신을 하는 거니까 뭐 대충 5, 600m 이상은 뭐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하여튼 좀 그 간편하면서도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물론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. 선생님,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나와 있죠. 나와 있긴 한데 입맛대로 맞추기는 좀 그때그때 좀 상황이 틀리다 이거죠. 그래서 요거를 잘 배워 놓으시면 이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고 뭔가 표현할 수도 있고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늘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온도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들과 또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리모트 IO 이제 특히 이제 미즈비시 같은 시시링크 같은 어떤 그런 뭐 단순한 입출력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인버터 제어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서버 돌리는 거라든지 하는 다른 현장 기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을 스카다 시스템에서 연동해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저희 스마트 팩토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.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
국내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완벽한 어떤 3D 환경으로 이걸 구현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, 실질적인 어떤 내용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좀 들으시는 분도 있고, 또는 산업 현장에 바로 직접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, 어쨌든 이 교육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, 최종적인 목표는 현장을 갖다가 어떻게 잘 돌릴 것인가가 핵심인 거죠. 그런데 가장 그 핵심인 현장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교육을 듣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착각이 들 만큼 아주 이제 PC상에서 그런 거를 갖다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모든 데이터들을, 요쪽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던져서 그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시뮬레이션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물론 여기 관련된 뭐 시뮬레이션은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, 저도 라이선스 돈 주고 사서 쓴 입장이니까 배우신 입장에서도 조금 깝깝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고민스럽긴 하고 좀 그래요. 하여간 스마트 팩토리 베이직 코스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런 모든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눈여겨보시고, 이게 이제 한번 따라 해볼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깊이 있게 하나하나씩 다 따지게 되면,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이더넷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통신과에서는 어떤 한 개의 특정 그 교과목이 거의 1년 가까이 이 내용만 파고들고 있거든요.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, 이것도.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거를 제가 뭐 1년 동안 강의하기는 좀 그렇고, 이런 것도 아주 짧고 간단 명료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베이직 코스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, 전체적인 개요가 만약에 또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은 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핵심은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PLC가 핵심이고 스카다가 핵심인 겁니다. 그게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잘 접목이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하면은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어떤 강의 내용을 말씀드렸고, 그 다음 시간에는 베이직 코스 중에서 요 부분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이제 베이직 코스 1번 중에 1단계부터 PLC와 스카다가 연동되는 어떤 관계들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